아니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. 나는 자살을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당연히 관심병사가 맞아요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 여중사가 자살하기 전에 20비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에 15비로 옮깁니다. 15비에서 군생활 뭐 한 2일 3일 정도를 한 이후에 이제 청원휴가를 나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자살을 합니다. 그게 금요일이에요. 그 전에 이제 옮긴 15비에서 뭐 이틀인가 3일 정도 군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얘기예요.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 대대장이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질책을 했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청원휴가 기간에 그 행적을 보고하라고 했대요. 또 세 번째, 이 자살 징후가 뚜렷한데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네 번째, 출근 첫날부터 야근을 방치를 했대요. 이 사람한테만 야근을 시켰다는 거야. 다섯 번째, 이 죽는 당일에 대대장이 직접 보고를 하라고 했대요. 뭐 휴가 뭐 이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보고를 직접 하라고 했답니다.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이 여군이 자살을 한 게 5월 21일이에요. 5월 21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반차를 쓰고 휴가를 간 겁니다. 근데 그 주에 19일이 노는 날이에요. 그래서 이 여군이 언제 전입을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18일, 20일만 일했을 수도 있고 뭐 20일 하루만 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19일이 노는 날이니까. 하여튼 뭐 이때 전입을 옵니다. 그리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. 그러니까 그 2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군이 이렇게 새로 왔잖아요. 이 여군이 어쨌든 부대에서 찔러서 왔잖아요. 어쨌든 간에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에서 블랙리스트처럼 낙인을 찍었냐.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야를 뭐 갈구겠다든지, 자는 뭐 찔러서 왔으면서 뭐 이런 시선을 줬냐 이 얘기예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대대장이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질책을 했다는 거야. 아니 근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안 했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문제예요. 그냥 넘어갈게요. 두 번째, 초원휴가 기간 중에 행적을 보고하라고 했어요.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요. 청원휴가라는 게 부대에다가 저 어떤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청원합니다. 이런 겁니다. 근데 이 청원휴가가 이 여구는 일반적인 청원휴가보다 되게 길었어요. 사실 2달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원휴가를 낼 때, 나 성추행 당했기 때문에 청원휴가를 낸다 이게 아니라 성추행을 당해서, 이렇게 그 피해를 봐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. 그래서 진단서를 끊고 휴가를 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뭐 아예 안 갔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,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. 청원 휴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, 이거는. 게다가 관심병사였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해요. 그리고 세 번째, 자살 징후가 뚜렷한데 뭐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가.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니 피해자를 관심병사 취급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. 그건 그 유족 측이 인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관심병사 취급을 해줬다는 거는 그게 보호 조치를 했다는 거야 그냥. 그게 보호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 간부랑 똑같은 취급을 안 했다는 게 자살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보호 조치를 한 거라고요. 관심병사라는 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관심을 주는 병사야. 자살을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당연히 관심병사가 맞아요. 부대에서도 1급입니다. 1급 관심병사야. 근데 또 간부잖아. 그러니까 관심병사 취급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관심병사라는 이 낱말 때문에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관심병사로 취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그건 고마워할 일이에요.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. 그래서 어쨌든 유족이 관심병사 취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.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출근 첫날부터 야근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관심병사니까 그런 거예요. 원래 이제 그러니까 FM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출근 첫날에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쳐. 근데 그 일이 사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 아니야.
처음 부대에 오면은 뭔가 또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관심병사잖아. 그래서 첫날에 어떻게든 끝내라고 한 거예요, 그냥. 그것도 전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런 겁니다. 이게 다섯 번째, 그 자살한 당일입니다. 당일에 이제 반차를 냈대요. 이 여군이 반차를 냈고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. 직접 보고해. 걔는 직접 보고해라고 했대요. 그래서 유족 측은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니 첫날부터 막 대대장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막 되게 막 덜덜 떨고 있었는데, 아니 휴가 간다는데 이걸 직접 보고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아니 보고하는 게 무슨 압박감을 느껴. 충성 이거 아니야. 저도 부사관 출신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엄청 이게 딱 맞아. 하여튼 그런가. 충성 뭐 몇 대대 뭐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. 예 신고합니다.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게 압박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유족 측은. 응?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. 대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관심병사야. 그래서 나중에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저도 간부일 때 뭐 휴가를 가잖아요. 그러면 그냥 가. 그냥 가면 돼. 아니 근데 FM대로 한다면 어떤 보고 체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. 근데 그런 거 몰라. 모른다고. 뭐가 중요해 그런 게. 근데 이 대대장은 이 사람이 관심병사니까 나중에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. 그래서 FM대로 직접 보고를 하라고 한 거야. 그게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. 만약에 그냥 만약이에요. 그냥 휴가를 갔다고 쳐요. 그러면 그거 문제 삼았어 분명히. 아니 대대장이 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대장이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넘겼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니까. 그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대장은 지금 구속되지 않은가. 지금 그 상사랑 준이한테도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왜 대대장한테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어.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. 이 대대장은 되게 FM대로 모든 걸 처리를 한 거야. 왜? 이 사람이 관심병사니까 혹시나 나중에 어떤 걸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처리를 한 거고, 그래서 이 대대장은 문제 삼을 게 전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 뭐 저 윗사람까지 다 해서 이 대대장이 일 처리를 제일 잘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못 삼는 거예요. 근데 유족청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되게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. 왜 그러겠어요. 그냥 하나하나 다 문제를 삼는 거야. 그냥 그뿐이에요.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한 게 이만큼도 없어요.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. 그래서 여기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. 이 대장은 아마 진급할 수도 있어. 왜? 일 처리를 너무 잘했으니까. 그 얘기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